이번에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등장하죠. 계속 등장합니다. 요즘에요. 북한 매체에도 자주 나와요. 요즘에는. 먼저 첫 번째 기사. 연일 김여정 앞세운 북한. 남조선 집권자 달나라 타령하고 있다. 달나라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 같죠? 일부러. 딱 보시죠. 내용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김여정 대북전단 비난 담화문 이어 이런 또 비판을 하는 게 있어요. 북한 쪽에서. 말뿐이지 실천은 조미관계 우선이다. 그러면서 달나라 타령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선순환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해서 그게 비전 제시를 한 거죠. 선순환으로 돼야 된다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달나라 타령이라고 비꼰 겁니다. 공세 중심에선 김여정 역할 주목되고 있고요. 김정은 거드는 최측근의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정책 결정 실질적 권한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일 뭔가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새벽에 제북전단 비난 담화를 냈죠. 다음 날인 5일 통일전선부가 대변인이 나서서 또 비난을 퍼버요. 그리고 6일 평양시민 동원 집회가 열립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달래는데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남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왜 그럴까 막 설명이 돼 있어요. 경제 위기에 복잡한 북한이 뭔가 수위를 높여서 내부 결속을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 북한 집회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문은 3년이 촌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육종 무리들을 버리자 이런 표제를 달고 남조선 당국과 탈북 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규탄하는 청년 학생들의 항의 군중 집회가 6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촌보를 받을 대욕죄를 저지른 육족의 무리들을 온 나라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화라산처럼 터치고 있는 징벌의 함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을 들었는데 중간에 삑삑 많이 들어가죠. 사실 저것도 일부만 들어간 거고요. 직접 발표한 글로 된 걸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그 표현 수위가요. 욕설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부족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여정을 분석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1호 교시 못지않은 김여정의 담화 평양 집회에서 낭독하며 학습하고 있답니다. 김여정의 글을 학습하고 외우는 겁니다. 지금요. 북한 주민들이요. 2인자 구치는 김정은의 여동생인가. 여기 보면 좀 더 분석이 돼 있어요. 김여정 지시를 강조하면서 혹시 도발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고요. 김정은의 인물 지시 공개는 이례적이다. 한 사람만 오로지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례적이다. 그리고 잿돌이 들고 있던 모습 옛말이다. 노동신문 담화 지지 대서특필. 몇 년 됐죠? 오빠를 위한 잿돌이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 지금 아니다. 그 모습. 부추기는 사람이 더 밉더라 등 여성 특유의 어투가 약간 감지되는데 직접 쓴 거 아니겠는가.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과 윤경호 의원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어요. 북한 왜 그러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또 김여정은 왜 그러는 건가? 이걸 좀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최영철 의원. 최근 몇 달 동안에 갑자기 김여정이 존재감이 확 올라갔습니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하나뿐이고 태양은 하나뿐인데 갑자기 태양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보조 태양을 하나 둬도 괜찮지 않을까. 보조 태양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동생은 백두혈통이고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고 스위스 유학도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 굉장히 어리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보조 태양 하나 정도 돼도 보조 태양이 본 태양을 잡아먹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북한의 수령 체제도 이제 투톱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게 투톱인데 북한과 관련해서 투톱 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위험을 분산해서 수령 체제를 3대 세습 체제를 좀 더 지속시키는 지속 가능한 체제로 만들어보자는 시도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을 겪으면서 최고 지도자도
감염병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목숨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 태양 2개 두는 전략을 한번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김여정이 사실 말한 것에 대해서 지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최고 전원만이 북한에서는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김여정까지 이제 지시를 한 것 보면 김여정의 지시가 이제 바뀐 것은 대남 중시론에서 미국 단판론으로 또다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 아닌지. 지금 김여정은 남한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남한을 좀 버려두고 미국과 직접 단판을 지어서 우리가 제재를 풀어보자는 그런 전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최규철 편집위원회 분석 중에 살짝 그 얘기가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시를 대비한 포석도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살짝 아까 섞여 들어갔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일단 북한의 내부 불안이 상당하다. 불안은 왜냐?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죠. 코로나 확산, 사진에 있습니다만 다중들이 모이는 집회에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저는 다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 속 방역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불안을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지금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게 이번 사태다. 그럼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남한을 때리는 거예요? 뭐 남한도 때리고 그다음에 미국에 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포석인 거죠. 4일날 새벽에 김여정 명의의 대남 담화가 나오고 통전부에서 바로 또 대변인이 나서고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6일 저렇게 다중의 군중 집회 이런 거 보면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동원을 하려면 이건 미리 뭔가를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집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번 우리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 또는 뭐 안위가 어떻게 됐다 이런 보도들이 미확인 보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주목했던 건 김정은이 잘못했을 경우 2인자 누가 되느냐. 김여정이다 이랬는데 그때는 웃긴다. 김여정 아니다 이랬거든요. 이번 사태에 김여정이 2인자로서 위상을 확실히 공표했다. 굳혔다.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두 분 분석 중에 일치된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깔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기사로 좀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코로나 세대라는 표현이 있군요.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90년대 말 IMF 세대 진짜 힘든 걸로 나오죠. 여기도 IMF 세대 계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세대라 그러는데 더 힘들답니다. 지금요. 4월 20대 고용률이 54.6%에 그쳤다. 이 절반이 뭐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외환위기 때보다 취업문이 좁아졌다. 눈높이 낮췄지만 알바도 가뭄이다.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로 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도 이렇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우 몸값 나날이 오르는데 대형마트는 왜 반값 할인할까? 소매점에 재난지원금, 그렇죠? 소매점은 동네 가게에 쓸 수 있는데 거기 고깃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값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거기서 한우를 안 사니까 매출이 급감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절박감에 값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형마트와 동네 가격의 한우 가격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대량 매입 등 이점 활용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앞선 기사요. 코로나 세대. 심각하다고 지금 언론들이 계속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어떻습니까, 진짜? 네. 저는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위기가 온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기존 같으면 아르바이트생을 썼을 것 같은 어떤 작은 음식점에서도 전부 키오스크가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송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특수를 보는 몇몇 어떤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신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물론
복지를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조금 근본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예. 복지의 객체로 만들 거냐 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기업하고 고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예. 젊은 친구들이 좀 더 기업가 정신을 가지도록 할 거냐라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선택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걸 위해서는 이런 위기 과정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예. 예를 들면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해고도 어렵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급속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신규 인원을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위기 상황에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좀 노동 규제를 좀 낮춰서 예. 쉽게 사람을 채용하고 또 경제 상황에 맞춰서 노동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예.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라고 하면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코로나 세대는 그냥 복지의 객체가 돼서 예. 기본소득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기업가 정신을 예. 살리는 그런 식으로 좀 오히려 자유와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사라질까 혹시나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한 독한 바이러스입니다. 더위에도 그냥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워도 마스크를 쓰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